자, 오늘 1부 빵빵 언니 2호선 상담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생겼다고 보라고 추천을 좀 받았는데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NBA 매니아에서 음짤이 아니고 그 짤 모아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는 김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안 하는 아내입니다. 청소 안 하는 아내 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다고 TV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아주 그냥 미쳤구만 싶으실 텐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경이, 은지, 피오다 채팅 적당히 쳐. 하필 또 3명 다 여자야. 밥은 하고 지금 TV 보는 거냐? 청소 빨래 밥 하고 보는 거야 지금? 나 오늘 좀 날카로우니까 오늘 여자들 나대지 마세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알았어? 아니 여자애들이 형 걸 왜 봐? 아니 그러니까 제 채널 통계 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안 보긴 했는데 제 채널은 남자가 90%가 넘어요. 그리고 20대 남자가 당연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0대 남자, 그 다음에 10대 남자, 그 다음에 40대 남자 뭐 이래요. 근데 채팅 비율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모르겠어. 아오조라 나도 여자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걸 지금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지금 여자를 패는 시간인데 나도 여잔데 어쩌라고 씨발. 알았어 씨발 엎드려 너도. 여자애들이 형 채널 왜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오늘도 여자 팰 거거든요. 오해 없으시 바라면 저는 여자만 패는 게 아니죠. 남자는 더 많이 패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자 패고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남자 패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하루가 걸린 것 뿐입니다. 자, 2호선 상담소. 저는 개인적으로 2호선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 성재기 선생님이 여기저기 이제 빼미들하고 토론을 한창 많이 다니시던 그때, 그리고 이 선글라스 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이렇게 MC 보시고 하는 그분 있죠. 그분도 이제 빼미들하고 이제 일당백 토론하고 막 이럴 때 상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빼미 진영 쪽으로 많이 나오시던 분이 사실 2호선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싫어했었고 최근에 이혼숙녀 등을 통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실 때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 되게 좀 빼미 진영인데 또 아내 편 들겠구만, 이런 선입견을 좀 가졌는데 저의 선입견을 이제 완전 산산이 부숴버리셨어요.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철저하게 중립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 안 하는 아내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내 쪽만 거의 100% 두드려 빼기만 했거든요.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 저는 2호선 상담사 이런 분들이 되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빼미를 했던 것도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은 지금 상담 경력이 28년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대충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빼미가 상륙했을 때는 상담 경력 18년을 가진 상담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9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님분들, 우리 이모, 고모뻘 되는 분들이 정말로 남자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시기니까 그 당시부터 상담을 시작하셨던 분이라 아내분들이, 따님분들이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었던 거를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빼미 진영에서 할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혼 숙녀, 2호선 상담소 이런 데에 나오시는 거 보면 또 최근에는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쌍하더라 라고 해서 이분 상담소 내용 보면은 한 60% 정도는 남편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여자 편은 40% 정도. 5대5가 좀 안 돼요. 저 이분 거 꽤 많이 보는데 남자 편을 오히려 더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이쪽이 불쌍하면 이쪽 편, 이쪽이 불쌍하면 이쪽 편, 정말로 그렇게 좀 중립적으로 보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굉장히 신뢰하면서 보고 있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사연인지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고 같이 나가자라고 말을 한 것 같고, 아내가 가정주부인데 집안일을 너무 안 한다, 가사 일을 너무 안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를 너무 안 한다 라고 해서 남편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5년 된 음식이 아직 존재할 정도로 냉장고 청소를 이사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아이들 밥은 전부 배달이나 반찬 가게 구입으로 때우고 있음. 아이가 셋이긴 한데 아이들 육아에 시간을 쏟진 않고 일주일에 5번씩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나가는 것도 1시간 예배를 듣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서 뭐 이렇게 뭐 영광 할렐루야 하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대낮부터 오전부터 나가서 교회 아이들 교육해주고 뭐 무슨 뭐 성가대 뭐 그거 참여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나절 정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주 5일.
이 와중에 자기가 아이 셋을 키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정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보면 아이가 3명이니까 가정부를 쓰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 3명을 이제 밥을 전부 배달로 해준다거나 집안 청소도 하나도 안 하는 등 가사일에 본인 직업이 있지 않고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만 좋게 나가면서 가정부를 쓰고 싶다. 좀 그런 거죠. 이 아내분은 자신의 이런 욕심? 이런 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냐.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번다. 남편이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약간 머뭇머뭇하는 거 보니까 1,000을 좀 넘게 버나 봐. 원래 이게 방송 같은 데 나올 때는 수입을 좀 줄여서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남편이 월 1,000을 버는데 남편이 내가 청소를 안 하거나 빨래를 안 하거나 설거지를 안 하는 등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가 편하자고 가정부를 쓰자는 게 아니라 남편 좋자고 가정부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자신한테 유리하게 일이 흘러가게끔 상대방을 조종하는 와중에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전형적인 1단계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나는 청소 안 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나는 설거지 안 해도 빨래 안 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그리고 아이들도 불만이 없어. 청소 안 됐다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 우리 집에서 내가 가사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힘든 건 남편 너뿐이야. 근데 너가 돈을 잘 버니까 그냥 가정부를 써.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는 게 아내분의 이제 포지션입니다. 상당히 킹받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온갖 일을 다함, 집에서는 안 하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3명이니까 저는 좋게 본 부분,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 일단 애국자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부부 관계, 이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잘 맞아서 이제 행복하게 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왈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이도 3명이나 낳았지만 총 관계 횟수가 10회라고 합니다. 보통 10회는 신혼여행에서 다 쓰죠. 13년간 10회. 이게 얼마나 슬픈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혼이나 동거 혹은 이렇게 좀 굉장히 찐득한 연애를 안 해보신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그냥 정말 타율이 좋다, 저격수다, 모두 8명의 저격수가 되어 발사 준비됐지 테디 철컥 이게 아니라 이 13년간 10회에 아이가 3명이라는 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타율이 좋아서 임신하고 이게 아니고요. 애초에 할 때부터, 이건 제 예상입니다. 자기 오늘 너무 예쁜데 오늘 배란기 아니야. 그래도 한 4일 있으면 배란기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4일 뒤에 누워.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준비됐어. 된 것 같아. 빨리 더 빨리 오케이. 슛 빨리 슛. 거의 이렇게 해야 저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관계를 가질 때, 거의 국가대표 공격수가 최용수 아저씨가 우리나라 원탑 공격수로 나왔을 때 슛 이럴 정도로 발사를 강요해야지만 거의 저런 타율이 나옵니다. 벌써 목 20% 썼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6살 연하입니다. 연하 남편이에요. 6살 차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되게 예쁘다고 표현하십니다. 예쁘고 소위 이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말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현모양처는 아니신 것 같죠? 현모양처보다는 이제 교회쟁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사기 당하셨고 부부관계도 1년에 한 번도 못하고 계시고 요런 상태. 자, 그럼 이런 아내분이 어떻게 만들어지셨을까 좀 궁금하죠? 저는 사실 이 앞부분 나올 때부터 예상을 좀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일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다? 여기 사실 좀 힘들거든요. 여기 좀 어려워요. 애지간한 사람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되게 못 벌어와서 본인도 사회생활을 하느라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정주부인데 남편하고 단둘이 살 때는 가사노동을 존나 안 하다가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최소한의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안 사랑해도 아이는 사랑하니까. 근데 이분은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도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나 청소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앞에서부터 저는 좀 예상을 했지만 아마 그렇게 이제 키워지셨겠죠, 어렸을 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중반 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내분이 세차를 아예 안 하신대. 그리고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그냥 애들 뭐 장난감에 뭐 빨래에 쓰레기에 막 난장판이에요. 요거를 남편이 참다가 이제 아내 친정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인 어른한테 따님이 청소를 너무 안 하신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강원도인데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강원도까지 아내의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집 청소와 자동차 세차를 해주고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즈 딱 나오죠. 그냥 이렇게 크신 겁니다. 이제 소위 이제 82년생 김지영 세대라고 하죠. 진짜 개고생은 70년대, 60년대, 50년대생 분들이 하셨는데 딱히 차별받은 거 없음. 딱히 여자라서 피해받은 거 없음. 근데 자기 언니들, 이모들, 고모들, 엄마들, 할머니들이 당한 일을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피해의식을 오지게 가지고 있는 이 82년 전후의 이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의 예쁨과 사랑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사람으로서 1인분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 되고 엄마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부모님 쪽에 문제가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제 제일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뭐 이러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니까 엄마가 다 해줬대요. 어느 정도 자기가 큰 다음에 엄마가 이제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라고 했는데, 엄마는 가정주부니까 엄마가 해야지 본인이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받아쳤다고 말을 하고요, 웃으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방 청소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럼 당연히 2호선 상담사가 묻겠죠.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가정주부인데 왜 아이들 방 안 치워주세요? 예. 제가 좀 청소를 좀 싫어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좀 사람 미치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화를 안 냅니다. 이분은 여기 나와서 뭐 얼굴을 붉힌다든지 좀 화가 난다든지 뭐 삔또가 상한다든지 그런 일 없고요. 약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한테 불리한데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뭐 그런 장면 조금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계속 웃으면서 대충 때워 넘깁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싫어하는데, 저는 좀 싸워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부류의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이 흔하진 않는데 가끔 계셔요. 이분들은 무슨 지적을 받으면 왜 청소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집이 좀 지저분하긴 했다. 요리는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어떡해. 창피해. 이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100%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싸운다는 건 뭐냐, 왜 청소 안 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청소를 안 해? 이러면서 싸운다는 이유는, 싸우는 건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지가 알아. 지가 아니까 이 되려 찔려서 누군가한테 그걸 지적받을 때 화를 내는 방어 기제를 보이는 거죠.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왜 청소 안 했어? 너 뭐 왜 안 했어? 학교 왜 안 갔어? 내가 그걸 해야 하는 걸 알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안 했거나 미흡하게 했거나 하기 싫거나 할 때 방어 기제로 승질을 내는 거야. 내가 뭘 안 해? 했다고! 하거나 왜 나만 그거 해야 되는데? 억울하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니까요, 제가 안 했다 내가 막. 왜냐면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어차피.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나올 때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 여기 나와서 2호선 상담사 님한테 위로 많이 받아 이러면서 같이 나왔대.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바뀔 생각이 없고 남편이 원하는 걸 들어줄 생각이 없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라 이분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나 좀 역하다,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분한테 2호선 상담사께서 물어봐요. 가정주부신데 남편은 월 1,000만 원 일하는 돈을 벌어오는 본인의 책임을 다 하고 계신데 왜 본인은 현모양처가 된다고 하셨으면서 본인의 책임인 가사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저 원래 청소를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르 카운터거든요. 요분이 나르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르들은 너 뭐 저거 했잖아,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흥분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약올리고 상대를 흥분시키면, 상대가 화를 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미칠 정도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통제에 미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통제 욕구가 얼마나 크냐면요. 내가 얘를 약 올려서 화나게 만들었다도 내가 얘를 조종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르들이랑 싸울 때 그게 미치는 부분이에요. 승질나게 한 다음에 승질내면은 좋아해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 왜 뭐뭐 했어라고 나르가 공격을 해도 그니까 내가 그랬다. 근데 뭐 별로 상관없지 않나? 이러면 나르들이 미쳐요. 자기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편분은 당연히 나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분 남편이 나르였다면 이분 정신 나갔을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 합 같은 게 좀 있어요. 궁합 같은 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 변호를 하거든요. 자주 나오는 얘기.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청소를 싫어해요. 원래 빨래 안 좋아해요. 원래 집안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청소 안 했어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아예 못 바꾸고 시작하고 그럼에도 얘기가 좀 심각해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첫째 아이가 조금 아파요. 특히나 이제 식습관을 좀 잘 해야 하는 좀 유전병이 있는 아이예요. 아빠가 뼈가 되게 약한 유전병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그거를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뼈가 약하니까 당연히 식습관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 육아는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가사 일을 안 하는 게 육아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도 심각해지니까 근데 아이들하고는 제가 관계가 되게 좋은데 이제 요게 이제 흔히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도망치는 방법이죠. 지금 당장 검증하지 못할 퇴로를 만들고 런을 치죠. 이거 아이들에게 안 좋습니다 라고 지적을 들었어 전문가한테. 근데 아이들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엄마가 계속 배달만 시켜줘서 괜찮아? 첫째한테 몸이 안 좋은데 뭐 계속 소세지만 먹어서 몸이 좀 그런 적 없었어? 물어볼 수 없고 혹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애초에 집안일이 잘 안 된 걸로 애들이 불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안 청소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잘 없죠.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뭐 학대를 받는다든지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뭐 돈이 너무 없다든지 밥을 굶는다든지 뭐 생존이 걸렸거나 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있을 때 불만이 있겠지. 집안 청소가 잘 안 돼 있거나 빨래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걸로 불만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엄마가 맨날 배달시켜주고 맨날 교회에 가 있어서 자기들을 통제를 안 해서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이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고 싶은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 포지션일 테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빠가 이제 약간 부부싸움, 말싸움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아빠를 더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런 포지션을 이용해서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지션을 무기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내 편인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거의 이런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아무 불만 없는데 아이들이랑 나 사이 좋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 원래 그래 이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잠깐 만나던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어. 그럼 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불편한 건 나한테 고치라고 해. 그럼 나도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끝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오래 만날 수가 없죠. 흑자야, 넌 이게 문제야. 아 그래,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볼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너의 이런 면 때문도 있어. 나 원래 그런 앤데 어쩌라고. 너무 이기적이죠. 나 원래 그래의 속뜻은 나 원래 병님이야.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제일 마지막 이제 결론 나올 때만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를 지적당하고 이호선 상담가가 아내분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계속 해맑게 웃으면서 약간 요런 포지션 뭔지 알죠? 이게 사람 진짜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을 엄청 멀게 아는 되게 먼 지인인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이제 성격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도 막 요즘에 막 이렇게 뭐 맘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한테 막 극성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사람도 많은 가운데 아이들을 약간 이렇게 방류하듯이 키우고 이러니까 되게 멀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엄마 되게 쿨해, 자유분방해, 성격 좋아,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이분이 되게 착한 분인 줄 알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가까이에 있고 이분하고 연관돼서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는 입장의 사람은 이제 미치죠. 정신 나가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야 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원래 사람 안 바뀌어. 진짜 본인이 한 말입니다. 남편한테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자기가 청소를 잘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를 말래. 그럼 제가 묻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원래 돈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아빠가 되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본인들의 부모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딸을 성인 되어서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본인도 알 건데 본인이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반박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매우 단순 명쾌하게 바로 직 반박이 가능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아니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인 채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가정에 뭐 가장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신의 역할이 바뀌면서 당연히 사람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역할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나이 지금 40 먹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 그게. 아무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계속해서 막 웃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기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사회성 문제도 좀 있지 않나, 공감 능력이나 어떤 사회성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생에서의 우선순위가 가족이 아닌 것 뿐인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회 나가서 남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남편이 별로 안 중요하고 내 아이들이 별로 안 중요하고 교회에 나가서는 또 청소를 한대요. 이게 더 꼴받는 부분이죠. 어디 교회에 나간다든지 부부 모임을 간다든지 교회 뭐 어디 뭐 동반 여행 같은 걸 가면 거기 가서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신대. 집에서만 안 하는 거야. 왜? 집이 안 중요하거든. 가정이 중요하지 않거든. 남편이, 가족이,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나한테 중요한 건 교회고 교회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빠, 우리 아빠를 예로 들면서 이런 사람이 되게 싫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트러블이 있을 지언정 집에서 트러블을 잘 안 일으켜요.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치아 상태가 이제 완전 장난이 아닌데 교정을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말아버린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마니까 이게 더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막 교정기도 막 분실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치아가 망해가고 있을 무렵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술 먹다가 싸움을 해서 그 상대방을 뭐 이빨 2개를 뭐 이렇게 좀 해버린 거야. 원펀치 투강냉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 합의금을 내줬다. 임플란트 비용을 자기가 다 내줬다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빠가 아니야. 근데 밖에 나가서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아는 형, 좋은 친구, 좋은 사장님인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제 삶의 지향점도 이거랑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되게 나쁜 사람 일지언정 집에서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여기 이 아내분도 제 아버지 세대에 많이 있던 약간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죠. 집에서 좋은 엄마가 아니고 좋은 아내는 더더욱 아니지만 교회에서 좋은 집사님이고 어디 모르는 사람들 많은 데에 가서는 인상 좋다, 성격 좋다, 부지런하다, 요리도 잘하신다 이런 칭찬을 듣고 그 칭찬을 듣는 걸로 본인의 삶에 인생의 행복의 원동력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그래도 집 사진이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대청소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냉장고에 막 그렇게 5년 지난 뭐 소스 이런 게 있는 게 말이 되냐. 이사하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줬더니 식기세척기 한 번 돌리려면 거기 꽉 쳐야 된다고 일부러 더 설거지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들으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청소나 가정일을 하는 게 자신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데 근데 교회에 가면 자기가 행복할 일들이 너무 많대. 이것도 단박에 반박이 되죠. 그러면 남편은 회사에 가면 행복 가득한 일이 있겠냐고.
남편은 1,000만 원이나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하거나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남편은 회사에 뭐 꿀 발라놔서 회사 다니냐고. 행복하기만 한 일을 어떻게 장난치냐고. 집안일이 자기한테 기쁨을 주지 않아서 잘 안 한대. 근데 교회에 가면 기쁨이 넘친대. 진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흔히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이죠. 남편은 회사에 기쁨이 넘쳐 흐르겠냐고. 어렸을 때 지 방 청소 계속 해주던 엄마는 청소하는 게 기쁨이겠어? 이제 가사 도우미 쓰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가사 도우미 분은 남의 집 청소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본인 빼고 지금 전부 기쁨이 흘러 넘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왜 지만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 가정을 이뤘으면 자기 책임을 다 해야겠죠. 자기는 좋아하는 거 하고 다니면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저는 거의 범죄 수준의 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남자가 자기 여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게 약간 능력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퐁퐁의 시대 있죠. 90년대, 00년대 막 이럴 때 있죠. 무조건 목숨 바치는 그런 메타 있잖아. 저 여자는 내 여자,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사랑이 이거 하고 막 내 눈을 원하면 그대가 가져요 심장 가져가면 죽어 이 새끼야. 자기 눈깔이랑 심장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여자는 다시 돌려달래. 이게 사실 더 남녀차별이야. 여자가 물건이야?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지. 이게 더 웃기다니까.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사랑이 크기 전에 돌려달래. 여자가 물건이냐고. 닥터 플러스 비유법이잖아. 말 잘했다. 제가 이것도 자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 줘봐. 아이브의 레이 씨가 그렇게 자기 밴드라고 소통하는 거기에서 너무 좋아해서 죽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사귀어줄 때까지 숨 참을게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걔가 죽어봐요 이러잖아. 물론 농담으로 한 거겠지만 심장 잘도 주겠다. 눈가라고 심장을 줄 그럴 기세로 가서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세요. 눈가라고 심장을 줄 기세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여자보다 더 좋은 더 괜찮은 여자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랑하면 그 여자가 원하는 걸 하겠지 그 여자한테 필요도 없는 눈깔이나 심장을 준다고 울부짖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 정도로 사랑하면 가서 의사 변호사 돼서 다시 돌아오세요. 얼굴에 코패김? 형 얼굴에도 신경 써? 아이씨 출근하다가 초딩한테 맞았어. 자 근데 요즘에는 여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남자를 뭐라 그러죠? 퐁퐁남, 호구새끼, 개호구, 설거지한 병 이렇게 부르죠. 왜? 이제 여자가 그걸 계략적으로 아주 그냥 계략적으로 막 얕게 그러한 술수를 쓴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였죠. 옛날 기준으로 해서 아내라면 남편을 내조해주고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아침밥도 하고 아침에 보글보글 찌개도 끓이고 도시락도 싸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하는 와중에 남편은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아내한테 선물 같은 걸 주고 이걸 호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가 하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다 개호구 병신짓이 된 이유가 애초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 헤매. 결정사 가서 이런 남자, 어디 소개팅 가서 이런 남자 원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돈 번 걸로 전부 자기 관리 때려 박으면서 저 관리 잘해서 저 어디 가면 20대로 봐요 이탈 하면서 남자는 이렇게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있어야죠 혼수는 2천만 해갈게요 이런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잖아. 얘는 얘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호구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죠. 지금 이제 개호구의 시대가 이제 좀 지났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 SNS, 대 관찰 예능의 시대가 되면서 이 여자의 욕심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욕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은 내 남편이 90년대 기준, 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월급 150, 월급 한 250 벌어오면 소원이 없겠다. 그 월급 벌어오는 걸로 내가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양육하고 이게 여자로서의 행복이다. 나 여자력 100점이야. 이런 시대였다면 요즘에는 개나 소나 연봉 그래도 1억은 돼야죠. 어디 쌍판댁에 어디 갈다 온 애가 연봉 1억은 돼야죠 남자가.
남자가 그래도 자가는 가지고 있어야죠. 어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집 사는 방법도 모르고 등기 쳐본 적도 없고 보증금도 5천 이상 내본 적도 없는 새끼들이 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오라 그러고 무슨 건물이 있어야죠, 뭐 해야죠, 재산이 얼마 이상해야죠, 연봉 1억 2억 돼야죠. 연봉만 떨고 있는 거야. 계속 SNS하고 제가 관찰 예능 보면서. 그래놓고 그냥 체중 한 50kg만 맞춰놓고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에 광만 조금 나면은 자기 관리가 잘 돼서 20대로 본다고 연봉을 떨고 있고. 반찬할 고기 살 돈만 벌어봐도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월 1000 벌어도 SNS 나오는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가. 그니까 지금 이 아내분도 가사 노동을 거의 하지 않고 본인 좋아하는 교회 일만 계속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남편이 월 1000을 벌어오는데 가정부를 쓰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너무 당연하지만 전형적으로 이상형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죠. 이제 남편분께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내가 6살 연상이고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외모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셔. 외모적으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아내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그냥 쓰십니다. 대놓고. 왜냐면 어디 놀러 가거나 해도 여행을 가도 스킨십을 한다든지 같이 무슨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대. 그래서 SNS나 뭐 카톡 이런 데에도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는데요. 결혼 13년 차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남편분이 내가 창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아내한테 직접 물어봤대. 근데 그때마다 아내는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나라고 얼핏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대답 회피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 당신 창피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부끄럽긴커녕 월 1000 벌어가지고 자랑스러운데? 당신 내 SNS에 당신 사진을 올리길 원하는 거야? 여행 갔을 때 커플 사진 찍어서 올리길 원하는 거야? 그러자. 그게 뭐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네 문제 아님이잖아 이게.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요, 본인이 문제 지적을 받을 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하고, 상대방이 혹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너한테 문제 없어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거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아니고 네 문제인데? 이 무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이런 무적이 왜 발생하냐?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사랑 아니죠. 결국에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손해본다가 결혼해서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 여자는, 이 아내분은 남편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남편분은 아쉬운 게 있어요. 부부관계도 더 갖고 싶고 아내가 매력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스킨십하고 사진 찍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아내는 남편한테 바라는 게 없어. 막말해봅시다. 이 부부 만약에 헤어진다고 치죠. 결혼 13년 차입니다. 애가 3명입니다. 아내는 직업이 없고 남편만 월 1000씩 법니다. 재산 바로 반띵이에요. 뭐 약속의 7년 효율의 뭐 5년인가 뭐 그거 있잖아. 여기 13년이야. 거기에다가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아내분한테 아쉬운 게 있을 뿐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만한 귀책 사유는 없죠. 뭐 바람을 폈다든지 뭐 애들을 학대했다든지 뭐 폭력을 썼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여기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산 반띵이에요. 거기 양육권 누구한테 가요? 아내한테 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양육권 거의 무조건 아내한테 가죠. 무슨 죄진 거 아닌 이상, 감옥에 있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럼 애 셋 양육 수백만 원 매달 내야 되죠 남편이. 남편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불행하고, 불행까지는 아니겠죠. 결혼 생활은 힘들고 이혼하면 더 손해고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또 뭐 남녀 이슈로 몰고 가가지고 남자가 손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누가 손해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손해인 거죠. 양육권을 여자가 무조건 가져간다는 거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남자들한테는 더 좋은 거기도 해요. 자기가 안 키우고 싶은 남자들이 뭐 꽤 있으니까, 적지 않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서 뜯기는 게 아니죠. 돈이 더 많아서 뜯기는 거죠.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재산이 더 적은 사람한테 돈을 뜯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경제력 봐라. 제가 퐁퐁 설거지 뭐 이런 거 안 당하는 방법, 학력 봐라, 직업 봐라, 재산 봐라. 제 말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아내도 월 1000 버는 사람이야. 재산 반띵 안 해요. 지거 지가 가져가요 그냥. 대신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갈 테니까 양육비는 내야겠죠. 근데 실제로 그 양육비가 아이한테 쓰인다면 전혀 아까울 게 없는 거고. 여자 연예인도 일반인 남자와 결혼하면 반대로 뜯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었죠. 자, 최근에 그 결혼 중에서
한예슬 씨도 결혼을 한 건가? 그냥 남자친구인가? 네, 좀 헷갈리는데 최지우 씨 결혼하셨고 한예슬 씨 결혼인가 뭐 연애인가 한데 아무튼 두 분 다 여자분들이 능력이 훨씬 많죠. 남자분들은 뭐 약간 이슈도 있으시고 여자분들에 비해서 능력은 확연히 떨어지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이 오히려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게 이런 일을 안 당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본인의 이상형을 포기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지만 돈을 잘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남자랑 결혼을 한 바로 그 케이스죠. 이러니까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놔두는 거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바람만 안 펴도 평탄은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바람을 많이 피니까 여자 쪽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다가 많은 남성분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규탄을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보다 외모를 2단계 낮춰서 능력은 2단계 높여서 결혼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남자들이 그러면 결혼을 왜 함이라고 반박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지껏 남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본인보다 외모적으로 매력있고 능력은 본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여자를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실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자식들 육아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음. 자, 이런 일이 왜 있냐.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예언을 한 거야. 이게 조던 피터슨 아저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다소 의혹은 있습니다. 하지 말고 방청소부터 해라. 의혹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뭐 PC나 빼미 같은 거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이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를 한 게 PC 운동 하지 마라가 아니죠. 빼미 하지 마라가 아니죠. 방청소부터 처해라. 그러니까 너의 책임, 너의 의무부터 다 하고 어떤 원대한 일을 처해라,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이 여자분한테 저는 완전 완벽하게 부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내분은 집안일 해야 하는 가정주부임에도 집안일을 안 해. 청소를 안 해. 빨래 요리를 안 해. 맨날 배달시켜주고 청소를 아예 안 해. 애 3명 있고 심지어 1명은 아픈데 아이 케어도 잘 안 하고 그냥 방임주의래. 자기는 알아서 크다가 뭐 다치면 그것도 다 경험이고 막 이래요. 애들 케어할 시간에 자기는 교회 가서 남의 집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 이게 조던 피터슨 아저씨가 말하는 그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처하기 전에 집 청소부터 먼저 하라고. 네 애부터 먼저 돌보라고. 네 애한테 요리 먼저 해주라고. 자기 책임은 안 하면서 대단한 일만 찾아 헤매는 게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꽤 많이 보이는 사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본인 해야 할 일, 뭐 공부, 뭐 취업, 뭐 아니면 뭐 회사 출근, 뭐 가족들하고 관계, 뭐 남자친구 남편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휘씨 운동하고 회미 운동하고 이러면 엄청 손가락질 할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 들어가서 세상 구한다고 빼미 처하고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피시 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처하면서 하라고. 방구석에서 떡볶이만 처먹으면서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제가 아니라 조던 피터슨 아저씨가 했다고. 내가 아니라. 난 전달해 주는 거고. 교회에 비밀 남친 한 명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집안일을 제껴두고 사회적 평판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바람을 피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쫓아서 밖으로 놔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약간 부녀자가 가면 안 되는 데를 가고, 이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아이들 교육하는 그 임무를 맡고 계셔. 성가대 임무를 맡고 계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좋다, 젊은 남자가 최고지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잘하신다, 이렇게 막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 주신다, 성가대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회적 평판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스타일이라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느낌인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좀 많이 참다가 얘기를 했겠지만, 나는 회사원이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 월천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뭐 어쨌든 내 책임을 다하고 있어. 아이들은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 근데 당신은 가정주부인데 가사 일을 하지 않는데 당신의 존재 가치는 뭐야? 라고 남편이 물어봤대요, 아내한테. 화를 낸 건 아니고. 아내가 그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2호선 상담가께 전달하면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나 그대로 그냥 가치가 있는데 제가 좀 자존감이 높아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방어 기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방어 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사실 자기도 알 거예요. 아이 3명, 아픈 아이까지 1명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좀 더 케어해야 한다는 걸 알아. 남편은 나와 달리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벌어온다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는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성실하게 무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내리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올려치는 방식으로 당신은 월 1,000을 벌어와야 자존감이 충족되고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핀트 돌리기부터 자기 방어 기제도 무적으로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자존감이 높아서 이 개백수야.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개백수라고 해도 타격이 1도 없어요. 진짜 타격이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핀트는 뭐예요? 남편은 자기 할 일을 자기 책임을 다하는데 아내 너는 왜 안 함이잖아 핀트는. 근데 여기서 핀트를 돌려서 마치 남편은 자존감이 약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냥 자존감이 세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세다. 핀트를 어떻게 돌렸죠?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로 문제를 핀트를 돌려버렸죠.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남편은 일하는데 넌 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원래의 질문을 바꿨죠. 교회에 저런 사람들 다수임. 전 여친네 부모님도 매주 교회 가서 친목질 하는데 아빠를 싫어했음. 참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한다고. 집에서는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바람도 피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 다수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좋은 회피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교하고 정치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종교적인 영역이고 서로 설득 안 되고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하고 정치가 되게 제가 최근에 되게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소위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개 백수 새끼야. 근데 교회에 가서 성실하게 기도만 하면 그곳에 가서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거의 무슨 인간인데 아무런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이대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우파질하거나 좌파질만 하면 거기 가면 이 새끼 생각이 바르게 박혔노. 이 새끼 아주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제대로 알고 있구만. 어디 가서 윤어게인 외치면은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는 윤석열 죽여라만 해도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난 여기가 너무 좋은 회피처인 것 같아. 실제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고 좋아하는 행동만 해주면은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잖아. 그러니까 이 인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정치나 종교에 빠진 사람은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실제로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활동이든 정치활동이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안 하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 10년 전에 이제 이빨병 떠는 거를 홀로 일당백하면서 이제 싸워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남녀들이 조던 피터슨을,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조던 피터슨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반박이 안 되거든. 아니 씨발 취업도 안 하고 지금 부모님 집에서 빌 붙어서 맨날 배달시켜 처먹고 아빠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지랄 떨고 아빠 차 몰래 끌고 나가서 연병 떨고 그래놓고 세상 구한다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뺨미 전사 처하고 있고 뭐 피켓 들고 다니면서 씨발 연병하고 있고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 끼대 가가지고 바닥에다가 손에 본드 바르고 바닥에 붙인 다음에 세상 구하는 척하고 있고. 얘네들한테 본드 팔면 안 돼 씨발. 기독교인들 870만 있는데 다 그래야겠냐고. 네가 안 좋은 경험한 건 안타깝긴 한데. 그렇죠. 저도 훨씬 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의 임팩트가 너무 크죠. 강요한다는 말도 지겹다 지겨워. 경궁이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강요는 있긴 있지. 저도 최근에 당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갔었지? 내가 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 유리문 있는 데를 갔어. 어디 역이겠지? 내가 최근에 역을 언제 갔지? 아무튼 거기를 고속버스 터미널이었던 것 같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 다니는 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뭐 교회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기분이 나쁘죠. 제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나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에서는 난 지옥 가는 새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지옥 가시겠네요 라고 한 거랑 뭐 진배 없죠.
근데 내가 살면서 어디 돌아다니는데 불교 믿고 극락 가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천주교 믿고 뭐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항상 교회야. 내가 살면서 당했던 모든 종교 강요 혹은 종교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는 전부 교회만 하긴 했어. 애초에 지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됨.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애초에 이제 지옥도 천국도 안 믿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는 내가 지옥 가는 새끼인 거잖아.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 얘기를 굳이 하냐고.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당뇨병 걸려 죽음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오래 사세요, 건강히 사세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오랜만에 던킨 도너츠 가가지고 커피 앤 도넛하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약간 그런 류예요. 그냥 나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잖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뭐 나름대로의 저의 해답, 거지를 만나지 마라. 거지를 만나지 마라.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현대판 거진 거예요. 과거의 거지라고 하면 이제 뭐 국어를 하시거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뭐 노숙하시면서 받는 돈으로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데도 많이 그렇지만 요즘의 거지는 뭐냐? 하는 거 없이 원하는 게 많은 사람, 그리고 지는 뭐 안 하면서 남의 걸로 호의호식 하려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지 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결혼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경이고, 그렇죠. 거지 근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부에서도 이제 제가 감히 예상을 하는데, 아내분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분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와중에 기울어진 만큼, 그 빈 틈만큼 남편분이 더 노력을 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가 연애까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까지는 저도 되게 많이 이해합니다. 내가 뭐 외모 5점의 남자인데 외모 7점, 8점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2, 3점의 갭만큼 내가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쓰고 에너지를 더 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쁜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본능이니까. 굉장한 욕망이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 근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참아요. 이제 남자들도 옛날만큼 인내력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뭐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제 밑에 세대들, MZ세대 뭐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인내력 없으시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런 관계는 연애만 하시고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녀랑 결혼을 하는 게 능력의 증거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결혼할 여자다, 여자친구다 소개를 해줄 때 예쁘시면 와씨 너 뭐 출세했네, 와씨 능력자 이러면서 올려쳐줬는데, 저는 이제 이게 퐁퐁 설거지, 뭐 거지적선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지팔직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외모적으로 상향혼을 한 남자가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스탑럴커나 이런 거 뭐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겁을 냈습니까? 좀 뭐 비슷한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현 시대 남자들한테는 외모 상향혼이 지팔직곤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확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내조해주고 애 키워주는 약간 도구처럼 여기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아버지들이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여자를 피할 수 있는 되게 확률 높은 방법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나보다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혹은 나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졌는지, 나와 동등한 수준의 직업을 가졌는지, 나와 동등한 수준의 돈을 버는지, 이것만 봐도 이 지팔직고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안 하는 여자랑 남편 그닥 외모 갭 안 나던데 아내분이 키가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유전병도 조금 있으시고 이 몸의 밸런스 같은 게 조금 남다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좀 자신감이 많이 없으시고, 집안 분위기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만나라 라고 말한 박미선 선생님 얘기를 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긴 알죠, 머리로는. 뭐 여전히 그 얘기를 싫어하긴 하지만, 왜냐면 어떤 주홍 글씨를 찍는 것처럼 인종차별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게 하는 말이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적절하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당연히 저도 이해하긴 합니다. 결혼했으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 눈꽃만큼만 있어도 싸울 일 없음.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인데 결혼 생활을 할 때 5대5를 하려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애초부터 6대4를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5대5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5대5를 안 해요. 혹은 상대가 5대5를 해줄 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6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그래야 5대5가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종종 하죠. 그렇죠. 각자 1인분이 아니라 각자 1.5인분씩 한다고 생각해야 1인분씩 하는 거야. 상대가 봤을 때. 그게 눈꽃만큼 맞잖아. 이제 저게 이제 여자식 내 말이 안 틀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재밌긴 해. 여자를 그렇게 욕하는 애가 여자처럼 저렇게 반응할 때 보면 재밌긴 해. 눈꽃만큼은 아니죠. 되게 어려운 거죠. 1.5인분을 한다든지 5대5가 아닌 6대4를 내가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결혼 생활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 한두 번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불교예요 하고 지나감. 상대방 종교가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 무례함. 저는 뭐 사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건 싫어요. 근데 흑자형, 그럼 흑자형도 손해보는 느낌으로 사나요? 형수님하고 진지하게요. 뭐 제가 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서윗가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나 메타인지가 떨어진 행동을 자주 하는 거지 가정에서는 잘 안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지만 약간 돈으로 때우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돈으로 때운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 게 돈을 다 나한테 쓰잖아. 그렇긴 하네. 나한테 쓰긴 하네. 아내가 왜 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 그런데 예수님은 불신하면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해. 내 일기장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가리 깨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깨도 되는 거야? 요리 안 시키잖아 형은. 아니 어차피 한 끼는 흑당 먹고 한 끼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외식을 하든 뭐 배달을 시켜 먹든. 전 오늘도 햄버거 먹었는데 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요리를 하면 그걸 못 먹어. 이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는데. 저는 결혼하고 설거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설거지 약간 비슷하게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세미 설거지? 자, 그러면 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자, 일단 이거 찾다가 좋은 반찬 하나를 찾았네요. 프리지아. 갤럭시 쓰는 남친 싫어. 그 폰으로 날 찍어? 너무 짜증나. 말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프리지아 왈. 언니 남친이 갤럭시 폴더를 쓴다고 하더라. 나 솔직히 말해서 내 남친이 갤럭시 쓴다? 그럼 약간 싫긴 하다. 우리 엄마 아빠도 갤럭시다. 근데 엄마 아빠랑 남친 좀 다르잖아. 그 폰으로 날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짜증난다. 남친이 와가지고 지아야 사진 찍어줄게 하면서 갤럭시 폰 내밀면 아 진짜 하면서 질색팔색하고 할 것 같다. 이분 짭 존나다 걸린 분 아니야? 이분 짭 존나게 사다가 걸려가지고 나락한 분 아니야? 나 진짜 요즘에 나 스스로도 많이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많이 느끼는 건데 진짜 투사는 진짜 과학인 것 같아. 진짜 한 90%의 인간은 투사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나 포함해서. 이 사람 자체가 그 제니 닮았다 라는 약간 짭 이미지로 뜬 분이고 가짜 명품 도배하다가 걸려서 나락간 분인데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를 쓰는 남친이 너무 짜증난다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투사 같아요. 이것도 장원영 따라한 거야. 심지어 샤오미 쓰는 남친은 그거는 또 광고 등 다양한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샤오미는 욕할 수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국 시장 못 버려. 프리지아는 나래일까요? 그쪽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거 100% 바이럴 돌리려고 한 것 같아.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장단에 한번 놀아나 봅시다. 뭐 당해주는 것도. 내가 존나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 내가 뭐 투사하는지 알 수 있음? 내가 뭐에 엄청나게 긁힌다. 그러면 투사일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랑 닮았거나 나랑 반대인 거한테 엄청나게 긁힌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진심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난 뭐에 투사를 하는 거지?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살인자다.
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 따라하고 있습니다. 룽겔 경감이라고 되게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저걸 진짜 잘하셨죠, 더빙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40대끼리 소개팅 시켜주기 진짜 힘드네요.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40대인데 40대 여자를 소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자는 40대 남자를 소개받는데 40대처럼 안 보이는 40대 남자를 찾습니다. 미스매치 극강이네요. 추진 좀 해보려다가 이 인간들 안 되겠다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40대는 실은 40대 남 vs 40대처럼 안 보이는 남자 원하는 여. 쉽지 않군요. 누가 더 낫다, 누가 이길 것 같다, 함부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용어 상박입니다. 서로 셀프 디스잖아. 몬토골미 똑똑한데? 이거는 지 얼굴에 침 뱉기죠. 40대 여자가 싫은 40대 남자. 이 40대라는 나이가 퇴물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40대처럼 안 보이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 자기가 늙어 보인다는 것을 투사하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나온 투사 얘기가 여기서도 딱 나오겠네요. 자, 투사. 40대 여자를 극혐하는 40대 남자. 사실은 자기가 퇴물이 된 걸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40대처럼 안 보이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 사실은 자기가 40대처럼 보이는 여자라는 것을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투사는 과학이죠. 인스타 하는 여자가 나한테 인스타 안 해서 좋다는데 무슨 심리인 거야? 그것도 투사입니다. 자기가 인스타로 구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가 인스타로 어디 개 구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내 남친은 인스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 투사야. 바람 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람을 펴서 그런 건가? 바람을 피는 건 그 자체로 그냥 나쁜 행위잖아. 시에그야. 그럼 내가 살인마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살인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일 때는 누구나 싫어하겠지. 음주운전이 싫어요. 음주운전은 원래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인스타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행위는 아닌데 본인이 인스타를 하면서 인스타하는 남자 싫다는 거는 투사일 수 있다는 거죠. 40대인 게 죄는 아닌데 40대 여자를 싫어하는 40대 남자는 투사일 수 있다는 거고, 40대처럼 보이는 게 죄가 아닌데 40대처럼 보이는 남자가 싫다는 여자도 투사라는 거죠. 너네 진짜 고졸한테 이런 국어 논리 이런 거 지금 지적받고 싶냐? 자, 이제 어렵게 찾은 거 한번 봅시다. 창과 방패 대결. 어떤 창과 방패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결혼 정보 설문. 여자들이 1순위로 보는 남자의 조건들. 자, 비흡연자. 문신 없어야 된다. 술을 안 좋아해야 된다. 키 176 이상. 운동은 좋아하지만 헬창은 안 돼. 코털 구치 X. 배려심 있고 다정해야 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재테크를 잘해야 함. 짠돌이지만 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쓰는 친구가 많지 않아 일찍 집에 들어가는. 이 중에서 제일 킹 받는 게 뭡니까? 옛날이었으면 뭐 5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9번인데 9번 짠돌이지만 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쓰는. 그 말이 뭐냐? 돈을 알뜰살뜰하게 모은 다음에 나 줘! 열심히 술도 안 먹고 너무 과한 매니아틱한 운동도 하지 말고 재테크 열심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돈 열심히 아득아득 모아서 나 줘! 다 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 이상형 봅시다. 뭐 용어 상박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1순위로 뽑는 여자. 경제력이 있을 것. 보셨죠?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보는데 1순위 경제력, 2순위 버는 돈을 모으고 불리려는 의지가 있을 것. 타투, 패션 타투조차 안 됨. 엊그제 이거 고민이라고 딛고 들어왔던 분 있죠? 타투가 좀 많은데 지워야 할까요? 지워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실 거면. 여중여고 여대 출신 아닐 것. 성품이 수더분하고 배려심이 있을 것. 화장품 등 미용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쓰지 않을 것. 160에서 68, 몸무게 50 전후.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을 것. 아이를 좋아할 것. 어른들에게 상냥할 것. 아니 뭐 딴 거는 저는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제가 편협하게 차별적으로 봐서 그런지 이 여자들 것 중에서 싫은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었던 거는 9번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 거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데, 경제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경제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거나 금수저 이상이거나
경제력 없어도 돼. 근데 그건 금수저가 경제력이 이미 있는 거잖아. 금수저면 당연히 뭐든 해야지.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뭐든 해야지. 그리고 최근에 그 모두의 지인에 나온 거 보니까 요즘 남자들이 비선호하는 여성의 직업이 뭐냐면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는 거. 남자들이 최근에 원하는 거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명확한 직업을 원하는데, 저 GS 편의점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파트타임 알바합니다, 이런 직업을 좋아하고, 저는 뭐 최근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 이런 회사 쪽에다가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런 거. 제가 저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걸 좀 전공해서 그런 걸 좀 잘 알아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발을 넓혀가는 걸 좀 알아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알아보고 막 이런 거 싫다고. 타투 당연히 싫을 거고. 돈 존나 쓰지 말고 모아라. 화장품 뭐 명품백 모아라. 돈 모아라. 그리고 여중여고 여대 뭐 당연히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성품 좋은 거 좋고. 키도 남자보단 좀 나아.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73, 4잖아요. 평균보다 커야 되잖아. 여기 보면 60에서 68이에요. 평균 키가 61인가 그러잖아. 평균 살짝 밑도 허용인 거야. 몸무게 50이면은 엄청 나이브하게 봐줬구만. 그나마 하나 걸리는 게 아이를 좋아할 것인데 그럼 하나씩 있네. 짠돌이지만 나한텐 아낌없이 쓰는 아이를 좋아할 것. 둘 다 하나씩 좀 있긴 하네요. 없진 않네. 난 여자 키 170 이상이 더 좋던데. 근데 알아서 하고. 그럼 너 개인적인 기호인데 그건 네 맘이지.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2호선 선생님의 상담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종종 할게요. 키 빼몸 110을 디폴트로 원하는 듯. 근데 자, 이거 제가 남자 변호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진짜로 여자 체중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좀 있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이 체중에 대해서, 여자 체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유명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전 좀 통통한 게 좋아요, 전효성 뭐 이런 뷰 같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 이제 그 정도까지 모르지는 않고요. 그때보다는 이해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3인 장원영이 몸무게가 막 42kg 이렇게 나가니까 연예인처럼 보이면은 엄청 너무 많이 마른 거구나. TV에서는 이런데 실제로 보면 뼈다귀구나. 이건 이제 요즘 남자들도 다 알아. 근데 그래도 실제로 돌아다니는 여자들의 체중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래도 연예인들보다는 한 4kg, 5kg 늘려서 얘기한 거니까, 50을 얘기한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빠듯하게 보는 건지 자체를 잘 몰라. 그리고 잘 아는데도 키 빼몸 110열을 원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잘 몰라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마른 여 좋아서.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약간 나댈까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연히 3번입니다. 자, 2번. 진짜 그냥 마른 게 좋아서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건 넘어가고, 나댈까봐가 뭐냐면 이게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지금 헬스가 대유행을 한 게 대충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보고, 그 중에서 여자들 사이에서도 대유행한 게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스스로를 헬창녀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생긴 것들인데, 진짜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 어줍잖게 운동하면서 벌크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여성분들의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한 100배쯤 늘어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여자 입에서 벌크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역사가 없어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근데 요즘에는 여자 입에서 벌크업 소리가 꽤 자주 들리거든요. 특히 인스타 들어가면 뭐 벌크업 중 뭐 이런 거, 떡볶이 라면 처먹으면서 뭐 벌크업 중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운동열을 좋아한다 그랬지 벌크업한 운동열을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벌크업한 운동녀들은 허리는 가는데 허벅지 같은 데가 튼실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냅다 드립다 입에 뭐 탄수화물 쳐놓고 벌크업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운동하면서 벌크업 한다고 몸무게 60, 65, 70 찍는 여자들이 자기가 운동녀라고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몸매 좋은 줄 착각하고 나댈까봐 연병 떨지 말고 그냥 말리세요 라고,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랄 싸지 말고 그냥 말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여자들이 몸무게를 5kg씩 줄여 말해서 그런 거기도 해. 이제 이 친구도 여자를 잘 모르는 친구겠죠. 저는 살면서 자기 몸무게를 5kg 줄여서 말하는 사람은 내 이모 고모 엄마뻘 말고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여자가 그래요 세상에. 저도 이제 뭐 연애는 안 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20, 30대 때 연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만났던 여자들 중에 자기 체중을 5kg 줄여서 얘기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5kg씩 줄여서 얘기하는 이모님, 고모님, 어머님들은 많이 봤어요. 통통여들 줄여형, 그 사람들 벙어리잖아. 그리고 통통여랑 안 만나긴 해. 미안. 연예인들은 2, 3kg 기본으로 속이죠. 키도 조금씩 올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 추세죠. 요즘엔 잘 안 속여요. 예전에 그 진짜 사나이 여군편 이런 게 이제 되게 유명할 때 여자 연예인분들이 체중을 재면 본인 프로필대로 나오는 꼬라지가 없었죠. 키도 다 2, 3cm 속이고 체중도 전부 한 3에서 5kg 정도 줄여서 써놔가지고 이제 다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그냥 사실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키는 아직도 조금씩 속이는 것 같긴 해요. 장원영, 안유진 아무리 봐도 더 클 것 같은데 저도 한 75쯤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사나이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몸무게 왜 속이지 어차피 다 아는데 연예인은 모르죠. 이병헌 형님 저는 70 예상합니다. 170. 그리고 전성기 170, 현재 170. 한 2cm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나이 드시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 남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님? 벌크업?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곰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라고 하는 여자 있어 없어? 꽤 있죠. 덩치 좋은 마동석 같은 남자, 뭐 사건 전 조진웅 같은 남자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여자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이국주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론다 로우지가 이상형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남자 벌크업은 살이 좀 껴도 수요가 있어요. 여자 벌크업은 살이 끼면 수요가 없어요. 이국주는 김준현이랑 매치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현 아저씨는 역시 사건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력이 있으셨죠. 이제 사건 후 이제 많은 게 달라졌지만. 근데 치어리더 하지원이나 전효성이 살 빼면 별로잖아. 뭔 소리야 그게. 진짜 오늘 내가 또 국어 수업 해야 돼? 하지원이나 전효성 씨가 자기 벌크업 했다고 한 적이 있냐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잔데 운동 어줍지 않게 하면서 벌크업 했다는 핑계 대면서 살찌는 여자 얘기한 거잖아. 치어리더 하지원이나 전효성 씨는 원래 꿀벅지, 튼튼 벅지 글래머였고 다르잖아. 그리고 애초에 X나 이쁘잖아. 전효성 씨도 지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의 코인을 타버린 상태지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전효성 씨가 뭐 미 최전방 일당 천 전사라고 한들 너네 만약에 지금 당장 너네 앞에 전효성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술 한잔 할래? 라고 하면 너 강북 모텔까지 따라가서 마실 거잖아. 나 원래 술 좋아함. 말 나온 김에 전효성 전성기 영상이나 찾아봐야지. 그 에코백 쇼핑하는 영상 맞지? 전효성 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는 전효성 씨가 조금 슬펐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게 좀 슬펐어. 옛날에는 전효성 씨가 그냥 좀 옷만 간소하게 입어도 남자들이 환장을 했고 어느 행사장을 가도 남자들한테 가장 큰 환호를 받는 사람이었고 예능 같은 데 나오면은 막 움짤 같은 게 항상 남초 사이트에 도배가 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전효성이 아니면 방송에서 잘 찾아주지 않고 에코백이나 무슨 텀블러 같은 걸 이용해서 지구를 구하는 전효성이 아니면 방송가에서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슬펐어. 그게 다야. 지금 여름 권은비급이었냐? 그렇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역시 운때가 참 중요한 게 권은비 씨는 와타밤 2시즌 치르고 나서 20몇 억짜리냐 30몇 억짜리냐 바로 집을 사버렸잖아. 전효성 씨는 돈이 별로 없대요. 권은비 씨보다 더 오랫동안 전성기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중요성이고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듣고 있나 뉴진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 타이밍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권은비 씨도 전효성 씨가 활동하던 시기에 활동을 하셨다면 돈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와타밤 2시즌 하고 바로 30억 아파트 사버리잖아. 와타밤 제의 받으면 형 할 거? 안 하지. 다니엘 5년 뒤에 근황 올림픽 나오려냐? 그건 네 희망, 네 바람이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니엘이 나락 10연 나락 가도 우리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의 언행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망했네 씨. 망하긴 뭘 망해. 우리가 망했지.
다니엘이 10연 나락을 가도 어차피 그 외모로 태어난 여자면 무조건 결혼 로또가 터져. 형 가슴 크기로는 형이 워터밤 탑티어 아님? 그래서 내가 철순이 형을 그렇게 저격한 거야. 철순이 형만 없어져도 내가 와타밤 가슴 1티어로 올라가는데 철순이 형이 1등을 먹고 있어가지고